이 많고 많은 것 중에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또 왜 그런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세상 또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에 따라 사는 방법 또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가장 행복하며 또 왜 살기 좋은 것일까요? 거기서만 태어나서 거기서만 자란 사람은 세상이 다르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면은 사회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성 자체가 문제예요. 사회 체제보다. 우리나라는 체제를 잘 안 지켜요. 이 사람이 사는 사회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다 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장점은 혼자서 머리 아프게 사는 것을 고심할 필요가 없고, 또 모두가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 걱정도 없고, 어떻게 살면 잘 될까, 장사가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일하는 데서 다 같이 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특별하게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 옆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잘할 필요가 없어서 대충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크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러지 러시아 같은 나라도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보면 형편없어요. 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딱 몇 개밖에 없어요. 5, 6개밖에 없어요. 그 인형 뚜껑 열면 또 인형 나고 또 인형 나오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털모자 뭐 이런 거 하고, 또 뭐 보드카 하고, 불과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로는 이 사회주의가 있어요. 이 사회주의는 요즘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거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북이 자꾸 분리하니까 자기네를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회주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왕이나 아니면 국가가 특별한 자원으로 돈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호주 같은 데입니다. 호주. 왕이 하거나 통치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특별한 자원으로 석유나 뭐 이런 걸 나와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 국가가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사료가 공짜다, 이런 얘기죠. 학교도 다 공짜고 병원도 공짜고 어디 가든지 다 사회제도가 다 공짜인 나라가, 그게 사회주의예요. 원래는. 이 사회주의의 좋은 점은 특별한 고생을 하지 않더라도 왕이 대신 머리를 써주거나 또 아니면 국가가 자원을 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자원이 고갈되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했었죠. 어딘가는 그 섬에 새가 똥을 많이 나가지고 그 똥이 무슨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팔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거지같이 사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회주의입니다. 이 세 번째는 종교국가로,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나라는 종교국가입니다. 티베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종교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국가로, 이것은 마음 공부를 하여 평화롭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평화로워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지만 물질이 부족하여 매우 불편한 삶을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물건이 없어. 한마디로 해서 옷밖에 없어요. 옷밖에. 옷하고 뭐 비녀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만 처음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물질의 풍요를 몰라. 왜 불편한지 모르고 살 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문명국가에 오면 그게 불편할 거예요. 뭐 이렇게 정신없냐 이러고. 없어요 거기는. 근데 전부 다 웃으면서 살아요.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모든 종교국가는 대체로 모두 가난합니다. 이 네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풍요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지도자급 계급이 감시를 받거나 또 지시를 받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연방제라 그래서 지금 이북 같은 사회주의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우리는 정신 차려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국가는 신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율법의 장애를 받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건지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걸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런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할 그런 국법과 국민의식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같이 들어본 이 네 가지 사회 중에 어느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런 걸 뼈저리게 몰라요. 우리랑 똑같은 줄 압니다. 전 세상이 전부 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북 가면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 사람의 정신 능력은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뻗어나가는 에너지 두 가지 작용에 의해 일어납니다.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 정신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몸 밖의 세계를 끌어와. 몸 밖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몸 밖의 눈앞에 보이는 이런 세계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통해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은 뭐 내가 이제 끌어온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왜 들어야 되냐면 끌어왔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것 같지만 끌어온 걸 눈을 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보이고. 그러나 소리는 귀를 막으면 안 들리지만 소리는 들리죠. 여러분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끌어온 걸 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끌어온 세계 안에서 생각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바로 그 끌어온 세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게 의식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직접 보고 살피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들리는 대로 보고 들으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자기가 못 사는 걸 몰라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몸 밖의 세계를 직접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끌어온 세상을 보거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밖에서 들리는 소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온 거예요, 그거는. 아셨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그 몸의 기능을 잘 알면은 우리를 속이는 일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 나쁜 지배자들, 이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나쁜 지배자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중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완전히 언론이 대중 속이기 위한 언론이에요. 대중을 위한 언론이 아니고. 그러면 대중은 언론이 말하는 대로 또 지도자가 속이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충성한다 그러고 따르고 그래요. 이북 사람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보면 이거 재밌어요. 뭐 하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지나가면 막 울면서 막 꽃 흔들면서 그거 재밌어요, 그거. 이른바 가짜 뉴스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속고 사는 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걸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실례로 예를 들면 이 대부분의 치약 속에는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불소 치약 옛날엔 유행했었어요, 불소가. 그리고 이 치과에 가면은 불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불소가 왜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시키니까, 가르치니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약 속에 불소를 넣거나 또 치과에서 불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소가 우리 몸에 충치를 예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소를 입안에 넣으면 충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도 합니다. 예, 지금 저 장면해 보시죠. 저게 지금 불소 넣은 거 지금 반대하는 데모하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이 생수, 여러분들이 먹는 생수나 음료수에도 대부분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를 넣으면은 이 충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불소를 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불소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또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래? 나 죽고 싶은데 그럼 치약이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충치도 없앨 수는 있습니다. 독극물이니까 벌러지들 죽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뭐 충치독이 벌러지니까. 이렇게 충치를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위의 사실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의사들이 하는 말, 사회가 하는 말 다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은. 그러나 이 불소는 매우 강한 독극물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바퀴벌레도 치약을 짜놓으면 그것을 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화면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저 연두색, 초록색이 저게 치약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바퀴벌레들이 올라가다가 비실비실하다 몇 초 안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저 바퀴벌레는 핵무기가 터져서 안 죽습니다. 치약한테 죽어요, 저게. 서양의 선진국에서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었다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되지만,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니잖아요. 뭐 지금 문명 선진국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정신적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치아를 위해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난센스라고 말하며 웃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뭐 겉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충치를 위해서 수돗물에다가 독극물 넣을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소하게 충치 예방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왜 충치 예방을 빙자하여 치약이나 음료수에 불소를 넣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 함부로 음료수 사 먹으면 안 됩니다. 불소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예, 물도 생수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대중이 먹는 생수 가운데 그래도 불소가 안 들어있는 건 삼다수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육각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는 지장수나 또 하나는 옥정수 같은 거 드셔야 됩니다. 그 안에 불소가 없어요. 그리고 불소 있는 걸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소는 우리나라에, 우리 뇌에, 우리 머리 안에 뇌에 송과체라고 하는 부위를, 저기가 송과체입니다. 저기가 송과체예요. 저 부위를 딱딱하게 경화시켜서, 딱딱하게 경화시킨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송과체가 저렇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오른쪽 사람은 좀 긴 거고 왼쪽 사람은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고 조만해요. 쌀알만 해요. 저렇게 송과체를 빨갛게 된 부분이 경화된 거예요. 지금 딱딱하게. 저렇게 경화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저게 인간을. 예. 바보니까 속여먹기가 좋죠. 이 바보들이니까. 센스가 또렷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불소를 넣는 거예요. 불소가 입에 들어가면 대번에 송과체로 넘어가서 송과체를 경화시켜버립니다. 이 송과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잠자는 것도 송과체라고 하는 거고 다 송과체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송과체는 감각 능력을 주관하는 정신세계의 보고라는 건 보물창고예요. 보고이기 때문에 이곳이 발달하면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론이 우리 귀와 눈에 사실이 아닌 지도자의 뜻을, 그 독재자의 뜻을 주입시켜 우리를 속이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저 이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다른 세상이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처럼 살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가 부처님이죠. 석가모니는 대중들한테 설법을 할 때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고기도 필요하죠. 먹으려면 고기가 있어야죠. 그 석가모니는 고기 먹었어요. 고기 주면 고기 받아 먹었어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 무슨 뭐라 그래 채식주의가 아니라 그런 거 파는 사람 아니에요. 석가모니 그런 거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껏 팔아먹으려고. 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면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만약 석가모니가 진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석가모니는 외골수이지 부처님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리석은 대중은 석가모니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신들이 잘못 해석하여 살생하지 말라 잘못 해석하여 그렇다니까 결국은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다 해가지고 계율을 만들고 또 무리하게 지켜서 그걸 또 지켜가지고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일찍 죽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에 의한 정신작용은 세상을 잘못 보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한 세상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 세상에서 우리 남한이 사는 것하고 이북이 사는 것하고 서로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계 외에는 알지를 못해서 자기가 사는 거기만 알고 다른 데는 몰라. 잘 사는데 이런 데는 몰라. 못하면은 이북은 저렇게 미개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게 요즘 이북입니다. 저게. 우리 지금 텔레비에 본 건 주로 평양이니까 거기는 좀 우리랑 비스그머리한 거, 비스그머리도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평양만 조금 벗어나면 저러고 있어요. 지금 차 몰고 다니고 저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한 60년대가 저렇게 살았어요. 1960년대가. 그러나 이건 끌어당기는 에너지고 이제 뻗어나가는 정신작용이 있어요. 이 뻗어나가는 정신작용인 그 에너지는 몸 밖의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기능입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의식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반대로 끌어오는 작용도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기도 합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의식이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의식이 끌어당기는 것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겨온 것들이 이것저것 보고선 다 마음 안에 끌어들여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본 거는 생각을 못 하죠, 여러분들이. 의식이듯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끌어오는 작용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져나가고 끌어올 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작용 안에는 생각을 하거나 의식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용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단지 작용만 할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용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이미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 내가 요번에 이렇게 좀 소리 좋은 이런 마이크를 사야지, 어떻게든지 구해야지 생각하고 있어. 그럼 그 이미지가 세상에 내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도 그게 뭐냐, 이런 모양은 싫다, 이런 거 가로케 같은 이런 거 싫고 좀 모양이 좀 근사한 걸 사야 되겠다, 방송국에 나오는 그런 마이크 같은 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형체를 현실에서 끌어오면은 이런 걸 만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성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그런 마음 안에서 그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내보내면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은 이성을 만나고 또 상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 하면서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퍼져나가면 무언가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하며, 우리 몸뚱 안에는 오감이죠.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제 무의식이지만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보고 또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감각은 기감이라고 해요. 기감이라고 하며, 기감은 무의식적으로 보고 느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만났는데 마음이 끌린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을 다 기감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감을 통해 있는 현실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현시안이라고 하며, 현시안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현시안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속이면 속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다 다 지네가 만들어 놓고 꾸며놓으면 알지 못해요. 이처럼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거나 또 아니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 파장을 세상에 내보내면
그 파장과 공명이라는 건 만난다는 거예요. 공명을 해서 만난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성공인데, 그 성공하려면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작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성취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영혼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만 일부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공 또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다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직접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작용하는 법을 알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다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가면 못 써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사이파워를 터득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그때 사이파워를 터득해야지 이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더라도, 사이파워를 하면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해서 끌어오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 딴 사람 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우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이파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파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느 고전에 보면 이 사이파워를 뭐라 그랬냐면 천지수단이라 그랬어요. 천지를 움직이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죠? 인생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끌어당기는 기운 속에서만 살고 있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뭐가 뭔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유는 생각하는 의식과 또 성취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하는 거고 성취하는 기능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막대 자석처럼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몇 번 연습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지 몸이기 때문에 지가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파워 기능을 잘 알고 확실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신이 부럽지 않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이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이 있다 그러면 또 신이 있는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가서 하느님이 막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직 지구는 분명히 로우 레벨이죠. 만약에 외계인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뭘 받는다 이렇게 자기가 하면 되는데, 걔네들은 자기네가 다 써서 여기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구인들이. 거기다 또 저기 이북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북 사람 보세요. 얼마나 미개한가. 우리 지구는 아직도 미개한 거죠 지금. 그러나 이 사이파워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는 사회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이파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래야지, 이걸 잘못 사용했다가 괜히 가가지고 총알이나 맞으면 되겠어요. 뭐 자기보다 더 잘났다 그래서 쏴 죽여버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롭게 아무런 제재가 없어야 사이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 문명은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저 공산주의 저런 거 안 돼요. 공산주의가 일을 안 해요. 여러분의 노력이 빛이 되어 햇빛처럼 빛이 되어 사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총 맞아 죽어요. 잘하면은, 잘났다 그러면 다 뺏겨요. 그리고 노력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모르면, 노력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을 그걸 모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편안한 생활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노력이 현실이 되는 것, 이걸 모르면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보세요. 야, 그렇게 일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 없다. 가서 그냥 이렇게 집단 농장에 가서 일만 하면 다 먹여 살려주는 것 국가가 다 해준다. 좋잖아요. 저 사회주의라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절대로 진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쫙 어떻게 하다못해 석유랍도 잘 나오면은 그냥 석유 팔아먹으면 되지. 뭐가 이렇게 일하냐. 놀고 먹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은 거기에 현혹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안 현혹되려면은 노력해서 현실이 되는 이걸 터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터득하려면 사이파워를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여러분이 사이파워 능력을 터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능력을 말살하여 여러분에게 가난한 생활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회주의라 그렇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좋다고 하면서. 조국이 보세요. 우리나라 법을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바꾸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국을 아주 그냥 자기 조국을 만들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인간이.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북처럼 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망정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북처럼 살라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게 벌러지지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가서 여러분들 저렇게 살아야 돼요. 사회주의 체제 하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저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북처럼 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망정 저렇게는 못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전반적인 의식이 없었던 게 문제인 거죠. 노력하며 사는 사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돼요. 아니면 이북 보세요. 이북도 가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백두혈통이 아니잖아요. 백두산 줄기에서 나와야지. 그게 백두혈통이 좀 돼야지 출세하는 거지.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북은. 그리고 또 김정은이 옆에 가서 한번 악수랍도 해야지 잘 살아져지는 거지. 거긴 뭐 머리 좋고 나쁜 거 소용없어요. 그 다 체제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식은 우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식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또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 수많은 문화가 꽃피는 사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저런 거 잘하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쟤네들은 시켜서 해야 돼요. 쟤네들은 잘하는 재능이 아니에요. 저게 거의 기계화된 거지. 꼭두각시지, 꼭두각시. 노래하는 거 보세요. 재밌어요? 뭐 재밌는 노래도 있죠. 안녕하세요. 뭐 재밌는 노래도 이렇게 그 독특해서 재밌는 거지. 노래가 똑같아요. 저 성경책하고 비슷해요. 저기 종교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지킨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하다는 걸 바로 알고 지킨다면 우리는 통일된 대한민국과 동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악착같이 하고 빨리빨리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북 사람들도 곧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조금만 터득하게 되면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겁니다, 아마. 보세요. 저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은 남한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뺏기고도 지금 뺏겼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쟤들은 몰라서 그래요. 지금 70년 동안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 남한식으로다가 자유민주주의 시절을 터득하면은 거의 다 이제 쓸어버릴 겁니다, 이제. 쟤들은 악착같이 하는 거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고 현시안을 통해 세상을 바로 알고 바로 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저기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북 가서 여기 찬양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만 드라마 봐도 거기서 총알 맞아 죽는데, 이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한민국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게.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한순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또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어느 한순간에, 다른 데는 못해요.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걸.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누리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가면 애누리 없는 나라 많아요. 일본 가면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342원, 그럼 2원 깎아달라 그래요. 그럼 별거 다 이제 깎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꼭 다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 내면 다음에 한국 사람 오면 안 받아요. 걔네들 체계에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능이 아니고 애누리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충 다 뛰어넘어가가지고 한 마음 한 투수로 어느 한순간에 뭉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또 우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사랑하며, 우리나라 태극기는 위대한 겁니다. 예. 이 지구 역사에서 단 2개밖에 없는 국기예요. 옛날에는 일본 국기가 좋다 그랬어요. 이제 태양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국이 자꾸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영국을 우습게 보고 안 팔았어요. 태양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우주예요, 우주. 우주가 담겨있는 게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사랑하며 또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해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예. 그래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전부 다 뭉쳐야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예. 자, 손자병법입니다. 진고 이해자 거래야, 비광자 도래야, 산이 조달자 초래야, 초체야, 소위 왕래자 영군야. 먼지가 높이 치솟는 것은 적군의 수레들이 오고 있는 것이며, 그렇죠? 옛날에 수레가 오면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먼지가 나죠. 그래서 높이 치솟는 것은 적군의 수레가 오고 있는 것이며, 또 흙먼지가 낮고 넓게 오르는 것은, 넓게 퍼져서 오르는 것은 적군의 보병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레가 오면은 좀 요란하지만 보병들이 걸어오는 것은 약하게 나기 때문에 먼지가 낮고 그리고 넓게 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먼지가 흩어지고 줄기처럼 오르는 것은 적군이 뗄나무를 구하는 것이고, 먼지가 적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시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속기만 하지 왜 속는지 모르잖아요. 불소가 좋다 그러면서 이빨에 충치를 없앤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쓰잖아요. 저게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 속내를. 우리의 끌어당기는 정신 에너지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믿을 뿐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북도 우리와 같은 동포라며 김정은 정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동포라고 하면서. 이게 미친 거예요. 또 최저임금제 같은 값싸게 베푸면 지도자를 또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서 지지한다 그러고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이게 잡아 죽이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또 사람을 좀 아는 정치가는, 이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정치가는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하고 또 진짜 뉴스를 가짜라고 하며 음흉한 속내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전에 그런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자기식으로 판단하여 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정치가가 있어요. 그 정치가가 가짜 뉴스를 보면 진짜라 그러고 저 진짜 뉴스는 또 가짜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기네가 가짜 만들면서 오히려 가짜라고 하고 진짜라고 그러고 저 진짜라고 하고 가짜라고 그러면서 이건 우리 모두가 사전에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뭐가 좋은지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러한 시국을 똑똑히 보고 또 자기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어리석은 걸 선택을 해요. 대부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중요한 걸 몰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다는 정당놈들이 전부 다 배신을 해가지고 나가서 반대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지 모르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대가는 반드시 훗날 값비싼 세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지 알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오늘의 대가는 그걸 알아서 그걸 지키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훗날 값비싼 세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